안녕하세요. 윌리엄 리입니다. 한국인들이 자초하는 길. 오늘 드리는 말씀은 제가 약 2년 전에 들은 단편적 정보를 바탕으로 한 저의 가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보라고 하는 건요, 제가 미국 정보기관 보고서 내용이라고 들은 내용입니다. 제가 2년간 이 정보들을 항상 심각하게 생각해 온 건 절대 아닙니다. 일단 그 정보가 맞다고 하더라도 정보기관 보고서는 바로 활용될 수도 있지만 10년 내지 20년 후에야 활용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영영 그냥 묻힐 수도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 와서 돌아가는 상황이 결국은 그 보고서의 의견이 채택되어서 미국 정부 판단이 지침이 되고 있다는 강한 인상을 받아서입니다. 현재 한미일 중간에 벌어지는 일들이 과연 어떤 식의 변동을 일으킬지에 대해 많은 분들이 핵심을 놓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는 좋건 나쁘건 엄청난 변화를 야기할 것이라는 점이며 이 변화가 한국인들에게 저절로 좋게 작용할 가능성은 대단히 희박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한국인들 다수는 중국 깨져나가면 한국에 믿져야 본전격으로 저절로 좋게 작용할 것이라고 대착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반사이익이 저절로 취해질 수 있는 상황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 인지하는 한국인들이 극소수인 것이 현실입니다. 게다가 이 문제를 정확히 다루는 논객은 우파 내에서도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알고 계시면서 입을 다물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만 결국은 마찬가지죠. 모르나 입을 열지 않나? 아니면은 우회적으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알아들을 사람들만 간신히 알아듣는 수준인데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알아듣는 퍼센테이지가 1%나 될까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고민하다가 소수라도 이제 알고 계셔야 할 문제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제 상황이 진전되면 그랬구나 라고 하는 사람 몇 분은 계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미국과 일본은 중국을 주저앉히는 것에 힘을 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국 길들이기 역시 겸해서 진행하고 있어요. 이 길들이기에는 많은 분들이 예상과는 달리 세컨더리 보이콧이나 금융제재가 포함될 가능성은 매우 적어 보입니다. 옵션에는 있겠습니다만 결국에는 쓰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조치들이 불가피하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한국 길들이기의 가장 중요한 측면은 두 나라의 안보 문제입니다. 한국이 미국과 일본이 안보를 고려해주지 않으면 조여서 산업적인 데미지 줄 것이고요. 버티면 버틸수록 한국의 산업적 역량이 데미지가 올 것이고 미국과 일본은 한국이 잃은 산업적 역량을 흡수하는 방향으로 진전될 것입니다. 이건 어느 정도 약간 진전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 한국인들이 완고하게 굴면 완고하게 굴수록 한국의 산업적 역량이 일부를 띄어서 미국, 일본에 바치는 형국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플랜이 본격적으로 가동도 안 되는데 사실 가동이 안 됐다고 하긴 또 뭐하죠. 이미 진행 중인 사안도 있으니까 한국의 경제가 마구 흔들리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는 겉으로는 화려한데 근본적으로는 부실한 측면이 상당히 많음이 이번에 확실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과 일본이 현재 취하는 정책은 한국을 경제적으로 망가뜨리려는 것이 주된 목적이 절대 아니에요. 망가뜨려서 뭐합니까? 목적이 있어서 망가뜨리는 거면 몰라도 망가뜨리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일본과 이제 미국이 한국에 바라는 역할은 소위 말해서 스토퍼라고 해야 돼요. 항상 제가 미일 하는데 여기서는 일본이 왜 앞장설 수밖에 없는지. 왜? 지리적으로 한국의 위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중국 그리고 일본 사이에서 껴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한국말로 하자면 이제 막의 역할이에요. 스토퍼라고 하는 게. 버퍼는 좀 다른 개념이긴 한데 결국은 그게 그겁니다. 완충 역할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 일본에 군사적으로 위협이 될 만한 세력의 힘을 1차 저지해 주기 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그쪽에서 한국을 그러니까 옛날에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정면 가도해가지고 한국을 통해서 그러니까 조선을 통해가지고 명나라 간다고 위치가 그렇잖아요. 이제 그때하고 거꾸로죠. 미국도 중간에서 한국이 그 버퍼링 역할을 해줘가지고 괌이 바로 직격당하지 않도록 하는 역할. 그리고 괌도 있고 하와이도 있고 본토도 있고 하여튼간 거기서 막아주는 1차적 역할을 해주길 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한국이. 못하고 있다기보다 이걸 갖다 자기가 그런 역할을 갖다 저쪽에서
기대를 하고 있는지를 갖다 제대로 생각조차 않는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일본에게 한국에 대한 가장 큰 불안 요소는 문재인 같은 반미 친중 대통령, 이런 친중이건 친중 빼도 돼요. 반미 친러, 반미 하여튼간 반미 대통령을 언제든지 다시 선출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의 핵심을 잘 짚어야 돼요. 그냥 친미 반중을 갖다 부르짖는 거 가지고 미국하고 일본이 절대로 감동받지 않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바라는 것에 대해서, 한국이 부응하는 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지, 한국 사람들이 입으로 백날 친미 반중해도 전혀 감동받지 않습니다. 그거는 립 서비스로 미국하고 일본 울거내려고 한다, 그런 생각밖에 안 들게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스토퍼 그리고 버퍼의 역할을 갖다 제대로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미국, 일본의 바람에 대해서 부응하는 것은 도외시하고 있어요. 뭘 바라는지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이에 반해서 미국, 일본에 대해서 엄청 많이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것 같으면 반미, 반일 광풍이 불어차오르는 현상이 최근 20년간 최소 3차례 반복되었으며 현재 반일 광풍도 이에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특히 일본에 대해서는 과거 한국을 식민지로 36년을 지배했고 그 과정에 여러 고통을 주었으니 한국에게 일방적으로 아낌없이 베푸는 그런 모습을 견지하라고 강요하는 마음을 국민 대다수가 품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니 미국, 일본은 한국을 확실히 길들이지 않으면 기대하는 역할을 하게 만들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한 겁니다. 즉, 미국과 일본은 한국을 기분 나빠서 조이는 게 아니에요. 자기 보호 목적에서 조이는 겁니다. 이게 더 심각한 거예요. 자기 보호, 탐욕이나 그런 게 아니라 자기 보호 목적에서 조이게 되면 더욱더 심각한 겁니다. 왜냐? 탐욕이면 그까짓 거 없으면 말지라고 포기할 수가 있는데 보호 목적이라면 이거 내 목숨하고 내 생존하고 상관되는 거거든요. 그럼 더 심각해지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아직 본격적으로 조이지도 않고 조이겠다고 폰만 잡은 거예요. 그런데 한국인들은 기고만장 망상을 위해서 현실적 인식을 스스로 흐트러뜨려버리고 집단 정신승리로 뭉치는 모습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 입장에선 엄청 황당하면서도 일단은 한국인들의 기고만장한 망상을 깨지 않으면 한국으로부터 원하는 걸 얻어낼 수 없을 것이라는 결론만 더 굳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 한국에 대한 미국의 신뢰가 지금 정도여서는 미국 입장에선 취할 방도가 이런 방법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미국이 기침 한번 하면 바로 고통이 골수로 파고들게 만드는 거 말이죠. 마치 함장법사가 주문 한번 외우면 그 손오공 머리에 있는 태가 이름이 기억 안 납니다만 그게 이제 조여 들어가는 거죠. 머리를 갖다 파고 들어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손가락 하나만 까딱 움직이면 바로 고통을 느끼고 우리가 미국한테 잘못했구나.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이를 갈면 더욱더 고통이 가중되고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미국이 이런 방향으로 나가는 걸 불가피하게 만드는 건 한국인들이에요.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미국은 일본에 대해 100% 신뢰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미국이 압도적인 국력의 우위가 유지되는 상황에선 조금만 신경 쓰면 일본은 속이 타들어가도 참을성을 발휘하고 미국 말을 잘 들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요. 지금 벌어지는 형국이 그렇죠. 엔화가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로 국제시장에서 가치가 상승했는데 이는 자칫하면 일본에 불황을 안겨줄 수 있는 변수예요. 일본 경기가 아베 집권 후 좋았던 점이 왜 그랬냐면 아베가 일본 엔화의 가치를 하락시켰어요. 그래가지고 그 조치에서 굉장히 큰 효과를 본 거예요. 그걸 감안하면 더욱더 그래요. 그런데 일본 엔화가 도로 오르고 있어요. 그런데 일본은 현재 중국의 궁박한 처지와 일본 엔화의 국제적 지위를 이용해서 현 상황을 쉽게 벗어날 수 있어요. 중국 위안화 사면 돼요. 일본 엔화로. 근데 그러려면 중국의 외환을 고갈시키려는 트럼프 정책 방해하는 시기입니다. 트럼프의 정책은 중국의 외환 보유고를 고갈시키려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외환이라고는 미국 달러, 유로, 엔화를 의미합니다. 이 세 화폐는 국제 외환 시장에서 거래량의 10%가 넘어가는 것들이에요. 이 세 가지가. 일본 총선이 내후년 10월이라고 하지만 아베로선 미중 전쟁에서 철저히 미국 측에 선다는 건 지금 상당한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일인데 일본은 이 고통을 상당 기간 감수할 것이라고 미국 측이 믿을 수가 있습니다. 미국이 이미 아베에게 원하는 걸 줬고 또 이 때문에 앞으로도 더 줄 수밖에 없어요. 기브 앤 테이크가 되는 거예요. 서로 믿음이 되니까. 그런데 한국은 국력이 조금 강해지면 미국 뒤통수 까려고 하는 모습 보이고 그러니 미국 측은 배신감도 배신감이지만 자국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한국에서 반미 대통령이 나올 가능성이 이제 미국이 만족할 수준으로 떨어질 때까지는 한국의 국력을 다운그레이드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자아도취적 망상을 박살내고 궁핍하게 만들고 미국의 말을 듣지 않으면 바로 고통스럽게 만들어서 동시에 이제 그러면 잘못하면 이제 중국 측에 붙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중국 측에 붙어도 중국 측으로부터 얻을 게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에 돼서 세월이 지나면 이제 주제 파악하고 미국의 바람에 부응하는 모습으로 길들여지면 그때 이제 다시 경제적으로 회복할 기회가 주어질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면요, 그 모양 그 꼴로 계속 가게 되는 거예요. 게다가 미국은 이를 위해 대단히 요란하게 할 필요 없이 지금까지 한국에 줬던 유무형의 특혜들 하나하나씩 조심스럽게 제거하기만 하면 됩니다. 자국의 보호를 위해 한국에게 이런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고, 나아가 한국이 전혀 이에 부응하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면 더 살벌한 일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폐허가 될 수도 있어요. 진짜 미국 측은 이미 한국에게 줄 수 있는 당근은 다 줬다. 그러므로 당근이 안 통하면 째찍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조심스럽게 하고 있죠. 왜냐하면 미국이 생각하기에 중국을 갖다 주저앉히는 것이 아직 충분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이런 상황이므로 적화 통일이 불가능에 가깝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 총선까지 문재인 정권이 유지되기도 힘듭니다. 미국과 일본이 한국 경제를 박살내는 게 어이없을 정도로 쉬운 상황인데, 경제가 박살난 남한을 김정은이 접수해봤자 부담만 만빵인 불량자산에 불과합니다. 그 여파로 김씨 왕조가 위태로워질 수도 있어요. 김정은도 그걸 잘 아니까 미국과 타협을 보기 전에 적화 통일을 성취해봤자 아무 소용없고 역효과만 날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뭐 돼봤자 아무 소용없고 역효과 날 수밖에 없는 것 때문에 리스크를 걸라고 재촉하는 문재인에 대해서 사리를 느낀다고 해도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김정은이 지금 현재 문재인한테 보이는 건 거의 사리에 가까워요. 대안만 있으면 그냥 갈아치고 싶을 겁니다. 문재인이 김정은 명을 많이 짧게 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적화통일, 내년 총선 이야기하는 거면 정말 답답합니다.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정작 우리가 걱정해야 할 일은 문재인이 실각하더라도 그 뒤에 한국에 대한 미국의 신뢰가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가 문제예요. 그 신뢰가 어느 정도가 되느냐가 한국인들의 삶의 질과 그리고 심지어 존망을 좌우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에는 현재 땅에 떨어진 신뢰를 양호한 상태로 하는 것에 최소 20년은 걸릴 것 같고 더 길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다른 변수가 발생하면 달리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 변수가 발생하길 바랍니다. 다만 이는 소망이고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공지사항 알려드립니다. 추천하는 영상이 있는데 SOD라는 채널의 영상입니다. IT 하드웨어 분야 엔지니어로 보이는 분인데 이미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직 못 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알려드립니다. 링크는 설명란에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